안녕하세요, 김택수입니다. 22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 총 자산에서 이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2%에 불과하고 나머지 78%는 이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쏠려 있다고 해요. 주요 선진국 중에 이 금융자산 비중이 사실 가장 낮습니다. 실제로 제가 세무상담 하다 보면 고객분들 자산 포트폴리오가 정말 대부분 부동산에 쏠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현금이 없어요. 이 부동산은 워낙 환금성이 낮은 자산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런 구조에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점차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산 승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때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느냐, 부모님은 과거 10억 원에 산 꼬마 빌딩이 시간이 지나서 50억이 됐어요. 이거를 자녀한테 증여를 해보자 했더니 이 세금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녀분들은 또 나름대로 현금이 없는 이유가 있죠. 결혼하고 애 키우고 전세자금 마련하고 월세 내고 하느라고 현금이 또 없어요. 그래서 수억 원 때 증여세를 내기에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늙고 병들어서 상속이 일어나 버리면 준비하지 못했던 만큼 거액의 상속세를 때려 맞게 되고,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급하게 받거나 아니면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세무 상담할 때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주 여쭤보시는데, 금방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 50억짜리 꼬마 빌딩을 자녀에게 주고자 할 때 건물 자체를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과 반대로 해당 건물을 부모가 팔아서 남은 현금을 증여해주는 케이스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세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50억짜리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인데요, 증여를 할 때 얼마로 해야 되는가, 시가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감정가액이냐 기준시가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통상적으로 시가 50억 원짜리 건물은 감정가액이 35억 원에서 많게는 한 40억 정도, 기준시가는 한 20억 정도 산출이 됩니다. 이 감정가액 35억 원으로 가정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가 부담해야 되는 세부담이 증여세가 12.5억 원, 취득세가 1억 5천만 원 해서 합계 14억 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꼬마 빌딩의 기준시가 증여는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직권감정에 대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 이번에는 감정가액을 통한 세액 비교만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장기로 보유하고 그동안의 임대 수익을 쌓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플랜을 세우게 되죠. 이 경우 최소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잘 아시죠? 2월 과세 문제 때문인데요, 증여를 받고 10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내가 받았던 감정가 35억 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당초에 취득했던 10억 원을 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케이스에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건물을 50억 원에 처분을 해서 현금을 증여해 주는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현금을 증여해 주는 경우를 보시면 일단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죠. 다음과 같이 약 13억 원의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를 내고 남은 현금 37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건데,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또 13억 원 정도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손에 세후 24억 원이 남게 되는데요, 즉 50억짜리 건물을 팔아서 증여를 해줬더니 남은 현금은 반토막 24억 원, 무려 절반이 넘는 금액이 국가로 귀속됩니다. 좀 객관적으로 본다 해도 50% 이상의 세부담이니까 좀 과다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건물을 증여하면 세금이 14억이고 팔아서 현금을 증여하게 되면 당장에 내야 되는 세금이 26억입니다. 건물 자체 증여는 증여세 과세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팔아서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분과 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 중 일부가 중복하여 과세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가정이지만 50억짜리 자산을 받아서 80억 원에 처분한 다음에 63억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과 당초부터 24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해서 동일한 결과치 63억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전자의 케이스, 후자의 케이스, 자산을 누가 더 빠르게 증식하게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당연하게도 세금이라는 거는 당초에 좀 적게 내고 최대한 납부 시점을 이연해서 투자를 해나가는 게 더 빠르게 자산이 증식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외에 고려하실 사항으로 첫 번째, 이제 과다하게 발생하는 증여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증여세는 5년간 6번에 걸쳐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이 12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1년에 약 2억 원씩 납부할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건데, 물론 감정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연부연납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시중금리보다는 싸기 때문에 소득과 임대 수입을 가지고 증여세를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시가로 증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꼬마 빌딩은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준시가로 증여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세청은 아파트는 시가대로 평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꼬마 빌딩만 기준시가로 자꾸 승계를 하는가에 대한 불편함을 계속적으로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를 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좀 따져봐서 세무상 리스크를 좀 판단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건물을 증여할 때 건물을 직접 주는 게 낫느냐, 처분해서 현금 증여를 해주는 게 낫느냐에 대한 세부담 비교를 통해서 내용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